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에요. 자,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할게요. 자, 오늘 살펴볼 이 주임법에는 이 아래 세 가지 포인트를 주목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대항력. 두 번째, 우선 변제권. 마지막 세 번째,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이 주임법에서 정하는 아래 세 가지는 각 항목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와 경매에서 이 주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게 되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주임법을 등에 업고 나타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럼 먼저 대항력이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주임법 제3조 5항에 보면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줬던 보증금, 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의 그 전세 보증금을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임차인 A씨는 이 B의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인 B가 이 C한테 이 집을 팔게 돼요. 이때 C는 B에게 이 집을 전세 세입자, 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끼고 산 거죠. 그럼 A와 B의 기존 전세 계약을 C는 그대로 승계한 거예요. 맞죠? 그럼 A는 나중에 누구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기존 계약을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 이 C가 임차인 A씨의 전세 보증금 이 1억을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전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새로운 집주인 C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자,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원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였으나 이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이 임차인 A는 채권자, 이 채권자가 되고 돈을 줘야 하는 이 C는 채무자로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지금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라고 할게요. 이 채권자 A씨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 C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기다리다 지친 이 A씨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기서 승소 판결문,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집을 경매로 넘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경매에서 이 D가 이 집을 낙찰을 받았다면 A씨의 이 전세보증금은 어때요? 자, 이제는 새로운 소유자, 낙찰자죠. 이 D가 소유자가 되고 A씨의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채권자 A씨는 그대로 있고 채무자가 계속 바뀌죠. 자,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A씨는 채무자가 이 B인지 C인지 D인지 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현재 소유자에게 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최초 이 B와 맺은 전세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취지로 1981년에 도입된 특별법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버틸 수 있는 이 힘을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임차인의 이 대항력은 그냥 생겨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자, 임차인의 이 대항력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이 세 가지 중에 대항력의 킬포인트는 바로 이 전입신고예요. 법원은 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일단 대항력의 조건인 이 세 가지는 성립했다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전입신고는 보통
이삿날 하게 돼요. 자, 통상적으로 이 이사를 한다는 건 그 전에 이 계약서를 썼다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그 집에 내 신발 한 짝만 던져놔도 점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입신고를 했다는 건 앞에 이 두 가지는 이미 충족했다라고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빈틈이 보이죠? 자, 그래서 경매 물건 중에는 뭐 특수 물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무상 임차인이거나 전입만 하고 실제로는 살고 있지 않다거나 말이죠. 뭐 이런 물건들만 파헤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건 우리가 할 거, 자,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할 게 아니면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돌아와서 이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그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항력의 조건, 이 계약, 인도, 전입,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한 그 날에는 대항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날부터 이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이 하루의 공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공백을 악용하는 이 사기꾼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이 보증금을 날리는 일도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면 내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불행한 일을 예방하려면 전세 계약서를 쓸 때 이에 대한 특약을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주변에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드려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대항력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경매에서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조금 달라요.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자,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이 전입신고의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의 이 접수 일자보다 빨라야 돼요. 그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의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이유예요. 자,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이든 후든 간에 임차인의 보증금만을 우선한다면 이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이 근저당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이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생겨날 거예요. 정리하면 임차인의 전입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그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이 보증금을 모두 인수하게 되는 거고, 이 전입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다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다른 권리들과 함께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소멸한다. 자, 이 얘기 뭐죠? 맞아요.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물건에만 권리 분석을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예 임차인이 없는 소유주가 점유하는 물건, 이건 어때요? 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경매지를 보면서 몇 개만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같이 판단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항력만 본다고 했어요. 자, 대항력을 보려면 일단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28일 날 설정한 근저당권이에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의 전입이 같은 날이죠. 2022년 11월 21일이에요. 자, 그러면 임차인의 전입일과 말소 기준 권리의 등기 접수일, 이걸 비교하면 뭐가 더 빠르죠? 맞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날짜가 더 빠르죠? 그럼 이 임차인의 이 대항력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도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8월 4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에요. 그리고 임차인은 2022년 12월 15일 날 전입했네요. 자, 이걸 비교하면 누가 빠르죠?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더 빨라요. 그럼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떨까요? 맞아요. 대항력 없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8월 31일이에요. 근저당권이죠.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5년 6월 1일이에요. 자, 이거 비교하면 뭐가 빨라요? 이게 빠르죠. 자, 이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물건입니다. 네 번째 물건은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합니다. 자, 임차인이 없는 물건은 우리는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매지를 열자마자 권리 분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없거나 소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은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만났을 때 그때 권리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나왔습니다. 권리 분석 포인트 넘버 2입니다.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임차인은 있는데 대항력이 없다면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권리 분석을 할 객체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매 물건을 만났을 때 그때 권리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전체 경매 물건의 70%는 입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경매 물건이 전체 물건의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대항력이 뭔지도 알았고 경매지에서 대항력 유무를 골라내는 방법도 알게 됐죠. 그럼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피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는 경매 물건의 캐파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임차인의 대항력. 이거 우리한테 뭐죠? 맞아요. 이거 돈입니다, 돈. 자, 임차인의 대항력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돈인 거예요. 경매 절차에서의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이게 모두 변제되면 그 대항력은 무장 해제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고 이 낙찰자는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죠. 자, 낙찰자가 납부한 이 잔금으로 이 물건에 관련된 채권자들을 모아서 피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돈을 나눠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뭐 막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 줄을 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기준은 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은 그 권리들의 접수일자, 이 접수일자가 기준이 되는 거고, 자, 임차인은 이 확정일자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함께 받는 이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오늘은 확실히 구분을 할게요. 자,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되는 기준일이 되는 거고 이 확정일자는 돈을 받는 순서. 자, 배당에서 돈을 받는 순서예요. 즉, 우선 변제권의 날짜를 정하는 그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선 변제권, 이거 뭔데? 자, 이 우선 변제권은 낙찰 후 배당을 할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우선 변제권은 근저당권처럼 그 부동산을 직접적인 담보로 잡은 이 물건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주택 임차권, 이거 어떻죠? 이거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자, 이 주택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자,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게 아니죠. 그쵸? 자,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 뭘 하죠? 맞아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죠. 자, 그 계약서가 차용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택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경매가 진행될 때 상대적 약자인 이 임차인의 보증금, 자, 이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주임법에는 임차인에게도 이 우선 변제권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경매지에서 뭘 보면 되죠? 맞아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날짜가 다른 채권들보다 앞서는지, 그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돈을 다 받아가면 대항력 어때요? 자, 없어지는 거예요. 자, 대항력이 있다가 없어지면 자, 이건 안전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물건의 영역이 더 넓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보다 더 먼저 받아가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이 최자가 하나 더 붙었죠? 볼게요. 사회초년생인 이 A씨는 서울에 보증금 1000에 5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합니다. 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낙찰이 됐어요. 그럼 A씨는 배당에 참여해야겠죠? 이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A씨의 보증금. 자, 이건 따지지 말고 이 A씨 먼저 줘. 이거예요. 자, 이 최우선 변제.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 최우선 변제 조건은 첫 번째,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자,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각 지역별 이 소액 임차인의 조건에 만족해야 돼요. 첫째랑 둘째는 뭐 어려울 거 없어 보이죠? 그쵸?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 소액 임차인의 조건. 자, 이건 또 뭔데? 자, 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보증금의 상한선과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 경매지를 하나 열어볼게요. 자, 경매지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 그 기준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이 등기소에 들어오셨으면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면 여기 소액 임차인 안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 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뭐 지역별로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걸 이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경기도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기준 시점,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기준 시점은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이 담보 물건이 설정된 접수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라는 건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라는 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소액 임차인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이 금액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경매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물건이네요. 그러면 여기 와서 경기도로 바꿔줄게요. 자, 내려보면 자, 기준 시점이 언제라고 했죠? 자, 담보 물건, 여기선 근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가장 빠른 날짜 2016년 8월 22일 날 접수됐죠? 그러면 이 기준 시점에 2016년 8월 22일에 해당하는 곳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2016년 3월 31일부터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증금 있죠? 임차인의 보증금이 용인시는 6천만 원 이하가 되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기 보증금이 5천만 원이네요. 그럼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경매 배당 절차에서 2천만 원은 이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옆에 주임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액 최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면 대항력은 전입신고,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 자, 이 정도 키워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강부터 3강까지 정주행 하셨다면
여러분은 권리 분석에 필요한 기본기의 한 80%는 완성이 되신 거예요. 자, 이어질 4강에서는 배당 순위에 대해 이해가 안 될 수 없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